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영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동차 관련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는 카더라이브 방송입니다. 이 카더라는 그 모터래프 편집 방향과 지극히 다른 개인적인 의견, 주관이 포함된 방송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마키마크님을 비롯해서 한 15분 정도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봐주시는데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카더라 유튜브 채널 구독도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입니다. 먼저 기사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 달 국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현대차 김동욱 전무가 중고차 사업과 관련해서 진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논란이라기보다는 갑론을박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홈페이지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 일주일 동안 2,700여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설문조사를 하면 뭐 2주,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보통 뭐 한 적을 때는 1,500분에서 2,000분, 많을 때는 뭐 3,000분 이상을 이제 설문을 참여하시는데, 확실히 이번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라는 걸 알았던 게 일주일 만에 2,700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일단 결과를 집계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2,700여 분 중에 2,400분이 찬성표를 던지셨어요. 90%예요. 89.3인데 사실상 90%가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찬성하셨습니다. 사실 인터넷 그 설문 뭐 저희가 이런 하다 보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그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현대기아차가 뭘 한다고 하면, 신차를 내놓든 뭐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들 뭐 차나 잘 만들어라, 하는 거나 좀 잘해라 라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물론 긍정적으로 현대차 많이 좋아졌다 칭찬도 하시지만 비율로 봤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했던 뭐 과거의 설문조사나 기사에 대한 댓글을.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 중고차 사업 진출을 보면 진짜 압도적으로 중고차 사업 진출을 응원하는 그런 의견을 보였어요. 10%가 뭐 무의미한 숫자는 아니에요. 유의미한 숫자긴 하지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그 댓글들을 조금 읽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설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랑 페이스북, 인스타에서 댓글을 진행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여기 댓글들 좀 보고 뭐 말씀을 드리면 용팔이 그래픽카드 사태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분은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반대했겠지만 지금까지 해먹은 게 너무 많아서 물갈이를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블루핸즈나 이런 점검, 보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가격 대비 서비스 질을 본다면 대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뭐 중고차 사기꾼들이 폭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중고차 시장도 별로 좋지 않아서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을 거다 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그놈이 그놈이지만 일단 찬성한다. 양아치들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고, 현대차가 진입하는 건 찬성인데 신차를 팔면서 신차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걱정은 된다, 뭐 하자가 있으면 나 몰라라 할 것 같다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댓글들,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저희가 요 설문 관련 댓글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크롬으로 접속을 해야겠네요. 어쨌든 요런 댓글들을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채널들 댓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약간 추려봤는데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 알면 시세, 모르면 눈탱이, 뭐 이런 댓글 달으시면서 기존 중고차 업체들이 자기들 무덤을 판 거다라고 비판을 하신 분들, 그리고 뭐 뒤통수를 치는 중고차 딜러들이 많다라고 비판을 하셨고, 반대 의견도 당연히 했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만드는 차에 대한 하자부터 깔끔하게 해결하자, 최근에 결함이나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독점을 하면 가격을 담합해서 새 차 가격도 오르고 중고차 가격도 오를 거다. 새 차도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중고차까지 독점을 하면 국민들이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품질 검사 발행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중소사업자들이 무덤을 판 것은 맞지만 대기업에게 시장을 허용하면 대기업 잔치상이 되어버리고 중고차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로 갈 것이다 라고 제도 개선을 말씀을 하셨어요. 댓글들을 제가 좀 봤더니 뭐 사실 올 하반기 들어서 대한민국의 3대 파리가 있잖아요. 뭐 용파리, 폰파리, 차파리. 이 3대 파리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공교롭게도 굉장히 좀 이제 이슈가 나왔었는데, 뭐 용산에서 전자제품을 파시는 분들을 좀 비하하는 발언으로 용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 차세대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3080이 이제 쿠팡을 통해서 판매가 되면서 이제 좀 새로운 방향에 대해 이제 쿠팡을 통해서 이렇게 직거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열렸고,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카드 제휴나 뭐 무슨 제품에 대한, 그리고 그 뭐 가입 기간 혹은 상품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평불만을 말씀하시면서 뭐 폰팔이라고 비하하는 단어를 많이들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SK나 LG에서 키오스크 무인 매장을 우리들이 이제 운영하겠다, 무인 매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고, 이 차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중고차 관련해서 현대차가 진입을 하면 이제 제품을 속이거나 허위 매물 같은 것들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이제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대차가 진입을 하면.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좀 중고차 사업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중고차가 얼만큼 많이 되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연간 중고차 거래는 대략 300만 대라고 합니다. 2019년,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고차 거래가 연간 300만 대인데, 사실 신차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게 상용차를 포함하여서 뭐 120만 대에서 150만 대 규모예요. 사실 국내에서는 120만 대에서 150만 대 규모이기 때문에 이 신차 시장의 거의 2배가 되는 거래량이 되고 있고, 시장 규모 자체도 뭐 13조에서 15조라는 금액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대 작은 시장은 아니다. 거기에다가 뭐 주변 정비나 뭐 캐피탈 같은 금융 상품까지 합치면 뭐 20조 혹은 뭐 25조 그런 거대한 중고차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고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그러니까 지금은 뭐 생계형 적합업종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이 되면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기간이 지나가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지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인증중고차 수입차들은 다 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증중고차의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수입사의 규모, 딜러사의 규모가 대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아요. 수입사 혹은 뭐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1년에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1년에 굉장히 많은 판매하는 브랜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를 제외하고 인증 중고차를 실제로 하고 있는 뭐 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기업들을, 딜러사들을 대기업이라 보기에는 좀 작으니까 이제 인증 중고차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 적화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현대차가 이 중고차를 하면, 현대차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던 거는 주로 독자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중고차 사업을 하면 좋을까, 현대차는 왜 이걸 하려고 할까, 단순히 15조에 달하는, 뭐 연간 300만 대에 달하는 그 시장만 보고 들어오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중고차 사업을 하면 굉장히 좀 좋아요. 해외에서도 이미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신차 판매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새 차를 살 때 기존 고객들은 중고차를 처분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신차 영업사원이 매입 딜러에 연락처를 주거나 알아봐 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신차 판매하는 영업사원의 개인기거든요. 개인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 수입차처럼 인증중고차나 보상판매, 이런 공식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상황이고, 브랜드에서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면, 브랜드 보상 판매를 하면 이제 신차 판매도 당연히 이제 보상 판매 시스템이 되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브랜드 내에서, 같은 브랜드에서 계속 재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한 번 사게 되면 이 인증중고차 혜택이라든가 새 차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격 방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어서, 뭐 결함이 있어서 잘 판매가 안 되거나 중고차에서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는 브랜드에서 직접 나서기 때문에 리콜이나 수리도 잘 처리가 되고, 일단 현대차처럼 물량이 많으면 중고차 시세를 결정하는 데서도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이 중고차 가격 시세가 방어가 잘 되면 신차를 팔 때도 할인을 적게 해줘도 돼요. 어차피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 신차를 이렇게 할인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신차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금융이나 할부를 끼고 새로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차만 그 할인, 뭐 할부, 프로모션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금융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 역시 새로운 금융 관련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최근에는 뭐 리스나 렌탈이나 뭐 구독형 프로그램 있잖아요. 구독형 프로그램을 새 차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신차를 뭐 3년이나 5년 이후에 중고차로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중고차 사업을 하면 이 중고차 처분을 하고 리스 렌탈 구독형 사업과도 연계를 좀 잘 시킬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마지막으로 뭐 부품 관련 이슈도 또 있는데, 이게 중고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사실 신차를 판매할 경우 단종을 하더라도 10년 동안 유지보수 부품을 이제 의무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발생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고차 사업을 할 경우 최근에는 재생 부품 사용을 굉장히 권하고 있잖아요. 뭐 AS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신차에 대한 AS, 중고차에 대한 AS 전반적으로 단순히 차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이라든가 뭐 금융 사업, 그리고 뭐 최근에 하고 있는 공유, 리스 렌탈 구독형 이런 사업들, 거기에 부품, 재생 부품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 뭐 재활용, 이제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있고, 두 가지가 이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기사로 하나 쓰긴 써야겠다. 이 파생할 수 있는 사업들. 그래서 이제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차 가격도 방어가 되고 프로모션도 많이 안 해야 되고, 새로운 중고차 사업을 진출하면서 금융이라든가 뭐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재생부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현대차는 진출을 하려고 할 것이고, 기존의 중고차 사업자들을 좀 보자면 SK 뭐 예를 들어야 되나? SK엔카가 SK그룹 산하였는데 사업을 매각했잖아요.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그 문제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뭐 이런 것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SK 같은 업체들은 배가 아프지만 다시 진출을 하기에는 이미 SK엔카를 매각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K카, 리본카 이런 것들 사모펀드에서 이걸 샀거든요. K카나 리본카, 뭐 AJ셀카도 AJ그룹 뭐 산하이긴 한데 뭐 이런 업체들, 사모펀드나 나름 중견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 사업은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실제로 AJ셀카 같은 경우에는 M&A 매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견기업들,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중고차 사업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헤이딜러, 첫차 이런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들도 현대기아차가 뛰어들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이제 그룹 뭐 KB나 현대캐피탈이나 금융사에서도 이 중고차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금융사들은 다른 방식을 찾아보지 않을까.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K카나 리본카 혹은 뭐 헤이딜러나 첫차 같은 업체들은 굉장히 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 같고, KB 국민은행이나 뭐 현대캐피탈 같은 금융사들은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다를 것 같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려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이제 아직 해지를 할 거냐, 해지하지 않을 거냐라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뭐 지금은 생계형 업종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관계자분들이, 협회분들이 이제 단식 투쟁도 하고 뭐 시위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이거에 대해서 아까 설문조사처럼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곱게 보진 않는 분위기예요. 곱게 보진 않는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댓글을 보면 김랄더님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 20여 분 정도 봐주시고 계신데, 이거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무조건 유리한, 하면 좋은 상황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까,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단식 투쟁을 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선할지 개선점을 이야기하면서 현대기아차가 들어오면 독과점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 자정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개선에 대한 의지나 자정에 대한 방법은 논의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한다면 소비자들한테 호응을 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댓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관련해서 이제 금요일 점심시간 다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승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